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명절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우리 집 이야기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시어머니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아직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시집간 첫날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 새벽 4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의 새순물을 준비하고 온 집안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더 심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명절 당일 새벽까지 주방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도 다 안 했는데 어딜 앉아 있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 씨는 언제나 벌떡 일어나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몸이 아파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김 씨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며느리에게 그런 고생 안 시킬 거야. 내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도 김 씨는 최대한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명절에도 그냥 편하게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설거지도 제사 준비도 며느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첫 추석이었습니다. 김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정갈하게 깎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10시쯤 오면 돼. 천천히 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제사는 이미 끝나 있었고 친척들은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sak였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긴장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다음 명절도 그 다음 명절도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제사가 끝날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도 주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순간은 손자가 할머니 사과 깎아주세요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엄마인 며느리가 깎아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고개만 살짝 들더니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세요. 김 씨는 웃으며 일어나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긴 하지만 이게 맞나? 본인 아들인데 본인이 깎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김 씨는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김 씨의 참을성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추석이 끝나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그냥 남편이랑 여행 가. 제사는 우리끼리 지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편하게 쉬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나 안 오나 결국 김 씨 혼자 다 준비하는데 차라리 오지 말고 편하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제사상 준비 다 할게요.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제사 준비를 하겠다니 말입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어머니.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니는 생선하고 산적만 해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김 씨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지도 몰라. 사람은 변하잖아. 김 씨는 이틀 동안 정성껏 생선을 손질하고 산적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설날 이틀 전 김 씨는 준비한 음식을 커다란 보자기에 싸서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탔습니다. 택시를 타는 게 편했지만 명절에는 택시비가 비싸니까 참았습니다. 며느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생선이랑 산적 가져왔어. 어머니, 잠깐만요. 며느리가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김 씨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잠깐 눈 좀 감으실래요? 뭐? 비밀번호요. 제가 누르는 동안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무거운 짐을 들고 땀 흘리며 온 시어머니에게 눈을 감으라니 말입니다.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눈을 감으라니.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입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손으로 김 씨의 시선을 가리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도둑이냐? 비밀번호를 훔쳐보려고 여기까지 왔을 것 같냐?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어머니, 편하게 앉아 계세요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전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다 준비할게요라고 했지만 냉장고에는 재료조차 없었습니다. 재료는 사놨어? 아, 내일 살 거예요. 내일? 네, 마트 세일하거든요. 내일 싸게 사려고요. 김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사가 모레인데 재료를 아직도 안 샀다니 말입니다. 결국 제사 전날 밤을 새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시나 입으로만 하겠다고 했구나. 김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거운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가리던 며느리의 손, 준비되지 않은 주방, 그리고 태연한 표정.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대접받는 걸까? 하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설날 당일에 터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설날 아침 김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전날 밤 미리 나물과 탕을 준비해 갔습니다. 며느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7시.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뒤에야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저는 부칠게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친척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시누이 가족, 남편의 형님, 가족까지 총 12명이 모였습니다. 거실은 왁자지껄했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도 옆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흑!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을 뒤집다가 기름이 튀었던 겁니다. 괜찮아?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기름 좀 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불 조절도 못해? 진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주방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12명의 친척들 앞에서 면박을 당한 겁니다. 미안, 내가 불을 좀 약하게. 됐어. 비켜봐. 내가 할게. 며느리가 아들을 밀쳤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어서 저러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가 아빠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화났어? 그때 며느리가 손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야, 준호야. 너 아빠 닮지 마라. 똥멍청이다,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셨나요? 아이 앞에서 아빠를 똥멍청이라고 부른 겁니다.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 앞에서. 뭐, 사실이잖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이 남자 아무것도 못한다고.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모욕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지만 손자 앞에서 아빠를 똥멍청이라고 부르다니 말입니다. 목소리 좀 낮춰라. 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는지. 그건 부부가 해결할 문제지.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야. 그리고 아이 앞에서 아빠를 그렇게 부르는 건 절대 안 돼. 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채타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폭풍은 저녁 식사 때 터질 예정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디가? 아들이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나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가득했습니다. 맥주 6캔, 소주 3병, 그리고 안주거리. 언니 술 사왔어요?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네, 명절인데 술이 있어야죠.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혼자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안주도 없이 원샷으로 들이켰습니다. 여보, 천천히 마셔. 아들이 말렸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며느리는 빠르게 술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더니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김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진짜 서운합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왜 우리는 제 집에는 못 가고 여기만 있어야 해요? 제 부모님도 보고 싶어요. 저도 친정 가고 싶다고요.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도 명절에 시댁 갔다 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당연한 게 어딨어요? 왜 며느리만 참아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며느리가 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저 제사 안 지낼 겁니다. 솔직히 이거 너무 힘들어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뭐라고 한 거죠?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언니, 무슨 소리예요? 술 취했어요?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취했으면 어때? 진심이야. 나 이거 하기 싫다고. 왜 내가 해야 해? 언니는 명절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다 하시는데. 뭐, 내가 안 한다고? 너네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아파트 사줬잖아. 나는 전세금도 내가 다 마련했어. 갑자기 화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며느리와 시누이가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너네는 출발부터 달랐어. 나는 진짜 힘들게 살았다고.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시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김 씨가 황급히 달려가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진정해.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면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며느리가 김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시어머니면 다해요? 왜 자꾸 나한테 이래요?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참고 또 참았는데 돌아온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화를 낸 적 없는 김 씨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너 며느리 데리고 당장 나가. 김 씨가 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지 어머니를 달래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어? 당장 나가라고. 결국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고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끌려가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날 밤 제사는 아들 없이 치러졌습니다. 설날 이후 며느리는 3일 동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괜찮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집에 있어요. 며느리는 방에만 있어요. 밥도 안 먹고. 김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굶고 있다니. 나흘째 되는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날 일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뭐, 진짜예요. 술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김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술 때문이면 더 큰 문제야.
술만 마시면 그렇게 변하는 거면 그건 병이야.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앞으로 술 안 마실게요. 며느리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는 말, 똥멍청이라는 말, 시누이를 때리려던 손 그게 다 술 때문일까? 김 씨는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당분간 명절에는 오지 마. 너희끼리 지내. 어머니, 이건 내가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서로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도 변화가 필요하고 나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 며칠 뒤 김 씨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술주정과 폭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며느리분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경계를 명확히 하셔야 해요. 경계요? 네. 어머님은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며느리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본인의 감정을 무시하셨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겁니다. 상담사의 말을 듣고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며느리가 책임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에서도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명절 갈등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역할 분담을 미리 명확히 정하세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라고 먼저 제안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둘째, 술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술 때문에 폭언이 나왔다면 그건 음주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시어머니도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좋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세요. 넷째, 거리두기는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변화할 시간을 가진 뒤 다시 만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행복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소통과 쌓인 감정은 명절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명확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